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대성학원의 원장님이신 강홍길 원장님하고 수학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원장님의 경험담, 각종 노하우 짧게 알려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한번 소개 한번 짧게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강남대에서 수학 가르치는 강호길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좀 좋은 내용으로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제가 질문을 몇 개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텐데, 일단 수학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요즘 친구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수학을 좀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문제인데, 수학에 필요한 능력이 많죠. 뭐 계산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추론도 좀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고. 근데 그거를 다 망라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사고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제를 읽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산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 나가야만 수학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다 보면은 증명 문제가 있어요. 그 증명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그 증명 문제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위에 소위 말하는 공리라고 하는, 엑시움이라고 하는 그 공리를 바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공식만 알면 되지 증명이 왜 필요합니까? 맞아요. 네, 공식도 그런데 모르는데. 네. 정작 중요한 거는 네. 그 연역적인 사고를 펼치는 과정에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사용되구나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체감을 해야만,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 예를 들어 단순하게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것들을 이렇게 써 먹으면 되겠구나, 또 앞으로 써야지 라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지점을 간과하고, 또 많은 어른들이 그 지점을 간과를 하면 이걸 좀 메꿔줘야 되는데, 네, 그렇진 않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쓰는 걸 만약에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요즘 유튜브에 많죠. 많은 영상들이 네. 있거든요. 그걸 좀 본다든지. 저도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영어로 된 거를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되며, 그다음에 뭐 국어에서 더 필요하겠지만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어쨌든 이해, 그다음에 사고, 이게 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네. 기본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학년별로 한번 여쭤볼게요. 고1 수학에서는 지금 현재 수상수하라는 과목을 배울 텐데요. 네. 이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제 우리 고등학교 고등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학년이 1학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1학년 내용이 이제 수능 시험이나 논술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제 내신을 치르면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밑거름이 되는 그 단원들이 거의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원 전부 다, 수원 지수로감수, 삼각함수, 수열. 뭐 우리 친구들 알잖아요. 수열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는 거. 그다음에 이쪽 수투를 가면 미분, 적분, 모조리 함수. 그다음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 그 안에 모조리 함수. 그래서 수학의 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수학 상의 방정식과 부등식, 수학 하의 함수,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만 1학년 때 배우는데, 이 두 챕터는 정말로 정확하게 배워야만, 또 익혀야만 친구들이 수투나 또는 그 미적분을 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뭐 내신 때야 내신을 한다고 하지만
평상시에 수학 공부를 할 때 만약에 그 수투에 뭐 3차 함수가 안 된다, 4차 함수가 안 된다. 그것만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아니죠. 앞쪽에 1차 함수가 안 되고 2차 함수가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대표님도 상수함수가 뭔지 아시죠? 네. 상수함수가 다항함수입니까? 이렇게 네, 친구들한테 질문을 때. 하면 순간 얼음이 되죠. 그렇죠. 상수함수가 다항함수입니다. 와,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수함수는 네. 차수가 0인 다항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1학년 때 배우는 내용 중에 직접 연관은 안 되지만 그 밑바탕이 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수하의 그 함수의 그래프, 요 두 챕터는 정말로 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고2 과정에서는 수원수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보통 뭐 다 힘들어하죠. 네, 수원수투 다 힘들어하죠. 그런데 네. 예전에 제가 EBS 강의도 하고 인강할 때 이제 모 업체에서 전국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그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챕터가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단연 압도적으로 1등인 챕터는 미분도 아니고 적분도 아닙니다. 바로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그 삼각함수를 지금 현재 우리 수험생들하고 또는 뭐 예를 들어 재수생들하고 수업을 해봐도 가장 힘들어하죠. 삼각함수의 뜻과 성질, 삼각함수 그래프, 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도형 여기 섞여 있다 보니까 가장 힘들어하는데 방금 이제 고1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했지만 실제로 왜 그럼 삼각함수 왜 힘들어할까? 이게 중3 때 놀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3 때 그렇죠. 삼각비라든지 배우죠. 이런 것들을 네. 배우는데 그 지점이 2학기 그리고 거의 이제 놓는 시점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끝에 것 있어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 삼각함수가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뭐 수투에 있는 미분이나 적분은 그냥 그 자체로 어려워하는데 이제 더 힘들어하는 건 적분이죠. 그러니까 챕터가 이제 끝에 있다 보니까 적분. 실제 또 수투 적분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 채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지점은 이제 뭐 선생님이나 책에 도움을 좀 빌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수원의 삼각함수, 그다음에 수투의 적분 이 두 개를 가장 힘들어하는데 근데 힘들어해서만은 안 되고 그걸 잘 해야만 이제 바로 또 이제 질문이 이제 연이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워하는 거 꼭 네. 짚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미적분을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이거 실제로 질문 많이 나온 거군요. 네. 근데 미적분은 우선은 이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우리 지금 요즘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과정이 거의 미적분인 학교들이 대부분이라서 고3 1학기 내신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8월 달부터 8, 9, 10, 3개월 미적분을 해서 수능을 치르려고 하는 친구들이 네. 대단히 많은데 네.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렇다고 선행을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도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아닌데 네. 그 실제 이제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을 보면은 미적분 27번 문제부터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27, 28, 29, 다. 그러니까 미적분이 어려웠어요. 근데 많은 또 우리 어른들 또 학생들이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적분이 분량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투에 있는 극한 미분 적분을 잘만 해왔다라고 하면 함수만 살짝 바뀝니다. 제가 아까 수학의 꽃이 함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함수만 살짝 다항함수에서 초월함수로 바뀌어서 내용은 똑같은데 함수만 바뀐다. 그럼 기본적으로 수투 미분 적분만 돼 있으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내신을 수투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수투가 끝나고 겨울, 그러니까 3월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미적분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좀 진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신을 하고 다시 8월 달부터 입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8문제 26점을 받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는 선생이고 너는 잘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수투만 잘하면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 돼요. 수투만 그쵸, 잘하면 수투. 미적분을
이행하기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삼가함수가 어렵다 그랬는데 그 미적분의 두 번째 단원이 삼가함수의 더 센 정리입니다. 그 삼가함수 수원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돼야만 이게 돼야 돼서 그래서 수원에 있는 삼가함수, 그다음에 수투에 있는 극한 미분 적분 이게 된 상태에서 겨울 방학 때 적어도 한 번 또 만약에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두 번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번은 본인이 뭐 인강을 통해서 하든 뭘 하든 직접 이렇게 기본서를 풀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그러니까 좀 불편한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26점을 받는데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적분을 지금 아이들이 할 때요, 시작할 때 이런 상담도 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수투 심화를 하고 미적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수투 심화하고 미적을 동시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투에 있는 극한 미분 적분이 어느 정도 되면은 미적분을 하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의 1단원이 수열의 극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과정이 엉망진창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열의 극한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이쪽 함수는 실함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게 원래 순서인데 이제 우리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신을 하면서 수투 내용을 기본적으로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미적분을 해 나가는데 그래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같이 병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반드시 수투가 물론 돼야지만 가능한 그렇죠. 거라서 내신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미적은 미적은 크게 들어가도 문제 없습니다. 괜찮다. 네. 그럼 수학 시험 보면서 친구들이 멘탈이 많이 무너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뭐 제가 그 품피를 잡으면서 이제 늘 느끼는 거지만 제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고 대통령이라면 저희 그 수학능력 시험 그 과목 순서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1교시 국사, 2교시 영어, 밥 맞아, 먹고 맞아. 3교시 국어 수학. 아니면 수학 국어. 이게 좋은데. 중요한 지점을 딱 짚으셨네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평상시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이 꼭 수능에 가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재수할 때 만나면 제가 이제까지 받은 점수 중에 가장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버릇이었구나, 되게 겸손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실제 그런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국어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2024년도처럼 국어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우선 이제 본인 점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느끼는 시험을 못 친 듯한 느낌. 그 느낌. 그 느낌을 가지고 수학 시험을 이게 우리가 보통 그 통계에서 얘기하는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매 시간이 그렇죠.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제 그런 지점이 이제 가장 크고, 근데 이거는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을 참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네요. 맞아요. 어려워. 언제 우리 친구들 저 정부에다가 탄원 좀 시험 과목 순서 좀 바꿔달라. 시간표를 좀 시간표를 좀 바꿔달라. 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제일 좋은 방법. 그다음에 그냥 보통의 이제 수학 얘기를 하면은 아까 서두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수학이 어렵다라는 거를 알면서 쉽게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려움은 있는데 이거는 포인트가 될 수 있네.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렵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어렵게 수업을 예를 들어 해야 될 내용이 어려운데 그렇게 수업을 해 나가면 어렵다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화면으로 저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제가 분필을 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선생님 수업이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그럼 뭐가 어렵냐? 그냥 어렵대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학이 어렵다 보니까 두려움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잘하면 좀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또 재밌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수학을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증명도 하고 문제를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써서
답을 내고 답이 틀리면 다시 올라가서 본인 풀이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체크하고 이게 처음에는 느린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가장 빠를 수 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떨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그래 보면 우리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그 수시 6논술을 친다 그러면 맞다. 근데 윤논술. 논술을 치는데 그쵸. 논술은 예를 들어 논술 수업을 하면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해요. 원래 어려우니까. 그리고 수학도 수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수학이. 그러니까 좋아해야 되거든요. 딱 1년. 예를 들어 수험 생활이라면 1년 아니면 고등학교 생활이면 3년. 저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은 좋아해야만 만약에 다니는 학원이나 보는 인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선생을 좋아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딱 1년만. 그리고 버리시면 됩니다. 머리가. 그래야지만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가장 큰 거는 시험장에서 가장 큰 거는 그 시험 시간표입니다. 제 생각에는 나머지는 평상시에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런데 수학은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S 곡선을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친구들 가우스 함수 알죠? 이렇게 퉁 튑니다. 올라가죠. 네. 퉁 튀고. 제가 현장에서 그렇지만 선생님 언제 퉁 튑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튀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를 기다리는 게 좀 힘들고 기다릴 줄 아는 친구들이 결국 수학을 잘한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내심 있게 그러니까 쭉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너무 꼼꼼히 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 그 일반고 학교가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럼 일반고, 자사고, 과고 학생들은 수학에서 좀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는지? 가장 극명한 차이는 특히 이제 뭐 그냥 그 과고 영재고랑 그냥 나머지 이렇게 두 그룹으로만 그냥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경험한 거. 그 과고 영재고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 자체가 그 토론 수업, 그다음에 네. 서술형 수업, 그다음에 그런 시험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엔 똑같은 친구들이 한 친구가 예를 들어 서울 영재고를 가고 한 친구가 보통 이제 일반 고등학교 갔을 때 3년 뒤에 만났을 때 그 두 친구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실력적으로도.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인 거고 이제 수학을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과학을 그래 늘 하다 보니까 당장 예를 들어 시험 침에 있어서 서론 문제를 제한된 시간 100분 안에 푸는 게 버거울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힘을 좀 이렇게 빼주고 이러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3년 내내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점철돼 있는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대표님 질문했던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고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거라 그랬는데 그게 가장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집단은 늘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 부류들의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뭐 소위 뭐라 그럴까요? 떠먹여 준다, 뭐 그냥 공식을 가르쳐 준다. 중간 과정은 생략한지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이가 나중에는 크게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과고 영재고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방금 이제 제가 6논술 얘기를 했지만 수시 논술 문제를 친구들 한번 풀어보세요. 각 학교 홈페이지 가면 있으니까 그걸 풀다 보면은 일주일에 뭐 한 세트라도 풀다 보면은 사고 능력이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천천히 향상되는 거를 본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집단의 차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는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예전에 이제 그 서울 희몽고등학교를 나온 남학생인데 보통은 우리 친구들 아직 여기 화면 앞에 있는 친구들 많이 학원에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안 가잖아요, 그죠? 엄마가 가죠. 어머니들이 가시죠. 근데 그때 그 친구는 그 어머니한테 부모님 카드를 받아서 본인이 필요한 수업을 본인이 결제를 하고 본인이 듣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제가 늘 친구들 만나면 선생님한테 다 배우고 나면은 나가라. 너희들이 원한 바를 다 이뤘으면 나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수능 딱 2달 남겨진 시점에서 이제 저 나가서 마무리하고 대학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멋지다. 그 친구는 네. 어머니가 무슨 과목을 선택해 준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수업을 본인이 결제를 하고 물론 이제 부모님 카드긴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딱 듣고 본인이 필요한 것까지만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원래는 뭐 연대이대나 서울이대를 가고 싶어 원대 가려고 이과했지만 그 당시에 결국은 그 친구가 간 과가 서울대 경영학과입니다. 마지막에 정시에 어머, 수학을 완벽하게 수학도 마스터를 하고 잘하고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로 의대가 아니었나 보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그 친구가 아직도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뭐 서울의대를 가고 연대대를 가고 우수한들 많지만 네. 그렇게 본인 스스로 이게 공부를 그냥 체크를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장 좀 생각이 많은 제자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원장님 답은 굉장히 지금 의외였어요. 왜냐면 원장님 제자분들 중에 의대 출신들이 되게 많은데 합격생이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경영학과를 합격한 친구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주도적인 면이 굉장히 인상에 남으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고난도 문항 풀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뭐 수학이 쉬운 문항이 어디 있습니까? 뭐 1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 2점짜리 빼고는 네. 이제 오늘 뭐 지금 했던 얘기들을 뭐 그냥 종합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제가 논술 문제를 풀어보라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그 강사로서 듣기 싫은 단어가 킬러라고 하는 킬러 문항이에요. 그냥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되게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흉측한 단어예요. 흉측한. 그래서 네. 그 고난도 문항을 떠나서 수학 문항을 고난도 문항을 포함해서 문제를 잘 풀고 싶다. 우선은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다음 2단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구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도구들은 가까운 데 있어요. 친구들. 그러니까 교과서 또는 뭐 예를 들어 기출문제집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 도구들을 추스리고 이 도구들을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요소에 집어넣어서 이제 풀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런 거, 뭐 계획을 수립한다, 식을 작성한다, 계산을 한다, 답을 낸다 이건데 우선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야 되고 그건 교과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요리 이렇게 오물려 가지고 풀 것인가 이건 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그렇죠.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많은 문제를 풀어서 되는 건 아니고 좀 좋은 문제들 그 좋은 문제들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기출 문제죠. 그리고 그 요즘에 일부 메이저 의대 논술 면접 문제를 제외하고는 보통 전국에 한 23개 대학 정도가 논술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 논술 면접 문항의 대부분이 수능 시험 문제랑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 앞에 있는 친구들 혹시 육논술을 보시는데 논술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래 물어보면은 네.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수능 네. 기출 문제집은 다 가지고 있는데 네. 논술 기출 문제집이 없죠. 없죠. 그래서 뭐 논술 기출 문제 사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논술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을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다. 한 대학을 아무거나 찾아간다. 뭐 예를 들어 단국대를 찾아 들어간다. 논술 기출 문제집이 있는 기출 문제 클릭을 한다. 한 세트를 끄집어낸다. 풀어본다. 그러니까 어렵다. 당연히 어렵겠죠. 논술이니까.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고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가장 불친절한 대학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를 제외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는 문제만 내고 풀이가 없습니다. 없죠. 그 이외의 모든 대학은 평가 기준과 그다음에 완벽한 해설과 그다음에 실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우수 답안과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보다 보면은 내가 쓴 거랑 그걸 비교해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조금씩 연습이 되면은 수학 실력은 천천히 올라가다 탕 튄다라는 튄다. 거를 아까 제가 가우스 함수 기억하시나요?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좀 끝까지 풀릴 때까지 풀어야 되겠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이 얘기는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이 문제집이랑 해설지가 분권이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아이들은 왼쪽이 문제집, 오른쪽이 해설지 같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해설은 웬만하면 좀 보지 않는 게 좋고, 그 빠른 정답만 오려가지고 책에 끼우고 해설지는 사물함이나 책상에 집어넣어놨다가 정말로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 해설을 좀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친구들이 짧은 시간에 안 풀리면 그냥 금방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수학을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진리니까 고난도 문항을 잘 풀고 싶다?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 해설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끝까지 풀릴 때까지 풀어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언제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풀릴 때까지. 절대 안 풀리면 그때는 네. 해설지의 첫 줄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설지를 집어넣습니다. 보통 연역적인 사고가 안 되다 보면 그 첫 줄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이제 그렇죠. 하얀 백지에다 뭘 적어 나가야 되는데 첫 줄에 뭘 적을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만 살짝 읽는다, 다시 해설지 집어넣는다. 뭐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해설을 최소한 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해주신다라고 하면 고난도 문항을 포함해서 수학 문제들을 좀 잘 풀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논술 면접을 간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논술 얘기까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뭐 수능이나 논술이 다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수학이. 네. 수학이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준킬로 문항 차이 이것도 그러면 별 차이 없을까요? 예, 그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건 뭐 이름 짓기 나름이죠. 우리 친구들이 살짝 불편하지만 풀었다 중킬러, 못 풀었다 킬러,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걸 구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제가 맞는 전곡을 말이죠. 찔렀죠. 네. 여러분들이 못 풀면 킬러, 풀면 조금 어렵게 풀면 중킬러, 아주 쉽게 풀면 그냥 쉬운 문제,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라서 네. 공부하면서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가리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출문제집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1993년 우리 친구들 태어나셨습니까? 아니겠잖아요. 1993년부터 올해가 2023년입니다. 네. 31년 동안 그 기출문제를 다 풀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수학 92점 이상은 반드시 받습니다. 1993년부터 2023년 31년 동안 문제가 몇 문제일까요? 몇 문제일까요? 수능만 해도. 제가 그렇죠?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의 그 대성 마임에게 한석원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그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31년 기출문제집을 다 푼다? 너희들은 수학을 잘할 수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 푼다는 거죠. 안 풀죠. 그래서 안 풀죠. 그 수원, 수투, 그다음에 선택 한 과목 기출문제집을 처음에 2점, 3점, 그 다음에 돌아와서 4점, 다시 돌아와서 소위 말하는 뭐 킬러 문항, 고난도 문항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그러니까 반복을 한다는 게 다시 뭐 외워서 풀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용도 익히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어른들이 구분 짓는 뭐 킬러, 중킬러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수학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설 모의고사하고 평가원 기출 문제를 다룰 때 아이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아이들의 느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평가원에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이러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성학원에 있지만 예를 들어 대성학원에서 만든 게 더 풀이면 모의고사인데 더 풀이면 모의고사 좀 없어 보이나 봐요.
근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기출문제를 다 풀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네. 했지만, 그냥 제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좀 약간 난이도가 있고 계산량이 조금 상당한, 실제 올해 제가 수업할 때 미적분 대비를 위해서 그런 수업을 했는데 주면은 방송에서 욕을 해도 될란지 모르겠지만 네. 주면 아이들이 욕을 하죠. 너무 어려워, 계산이 더러워, 잘 안 떨어져.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번처럼, 그러면 오, 상큼해. 다 결과론적인 얘기죠. 시험은 출제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상을 한 모든 것들은.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대성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설 모의고사, 평가원 기출 이런 거 차이를 저는 아이들한테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줘도 그냥 풀면 되지 않습니까? 풀면 되죠. 그걸 구분짓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구분지어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안 맞지 않습니까? 두 분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친구들은 근데 보통은 이제 그냥 그 검증이 된 문제, 방금 얘기했지만 기출 문제, 뭐 예를 들어 대성,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뭐 시대인재, 뭐 이투스 이런 회사들이 만든, 교육업체들이 만든 시험지, 그 시험지를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시험지, 어떤 문제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풀 수만 있다라고 하면 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평가원스럽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 평가원스럽다, 수능스럽다, 그렇죠. 평가원답지 못하다, 강호길스럽다, 뭐 이런 건데 네.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걸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호기라, 방금도 얘기했지만 강호기라 준 문제가 수능시험에 나왔다.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워낙 겸손해서 자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랑을 못해서 그런데 네. 몇 번일까요? 뭐 네. 22번도 그렇고 네. 22번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계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3차함수가 원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추론하는 과정까지가 힘든 거지. 그 다음에는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건 우리 친구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남들이 어려워하면 저도 어려워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사설, 그다음에 뭐 평가원, 이걸 우리 친구들이 규정 지을 필요는 없고, 만약에 여력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개념이 퍼펙트하게 이해가 되고 나서 그냥 모든 문제들을, 어떤 문제를 주든지 간에 편안하게 풀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또 결과론적으로는 수학을 잘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친구들은 그걸 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규정 짓는 강의도 조심해야 되고 책도 조심해야 되고. 뭐가 평가원스러운 겁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막나에서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어렵죠. 다들 알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그걸 쉽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나쁘죠. 욕심쟁이. 어려운데 쉽게 하려고 그래. 다른 걸로 얘기하면 국어를, 우리 친구들 국어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처럼 문학이 어려우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가 떨어지고, 엄매가 어려우면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학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대학 수학력 시험은 대학에 가서 학문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교과 내용에 대한 처절한 이해, 그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 이걸 또 추론 능력, 이걸 요하는 시험이 대한민국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네. 좋은 선생님의 도움을 빌려서 좀 쉽게 갈 수 있으면,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조금만 이렇게 일찍 좀 더 해줬으면 너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알아야지 누굴 선택하든 어떤 강의를 선택하든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본인의 실력을 본인한테는 가장 잔혹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내 실력이 어떤 건지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어떤 강의며 내가 누굴 찾아가야 되겠나. 만약에 뭐 강의를 수강한다 그러면 이걸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남들 가는 데를 따라간다든지.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 수업이 예를 들어 나랑 뭔 상관이 있으며 나의 수학 실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까 제가 제 제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오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완전 현실 직시형으로 꼭꼭 집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좀 넘치시는 분이셔가지고,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아무쪼록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 수학을 좋아했으면 하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뭐 저를 만나든 안 만나든 또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수학이 이런 거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만약에 캐치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도 저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은 학문이고 수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를 해야 되며, 지금 이 화면이 끝나고 나서 뒤돌아서 본인의 책장에 소장용으로 꽂혀 있는 정석들을 끄집어내서 풀 수 있는, 그리고 정석이 아니라 다른 기본서라도 그 책을 다 풀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신다면 수학은 반드시 잘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또 이 친구들하고 뭐 조금 더 세세하게 좋은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뭐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꼼꼼히 다 짚어주신 우리 강호길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